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저녁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직접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부정적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관련한 국제 정세까지 오늘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2021년 4월에 이제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공식적으로 밝혔고 우리가 4개월 뒤부터 이제 계획을 검증해 왔고 오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지난번에 시찰단이 일본 가서 실측한 내용까지 담긴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우리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네. 원자력 안전 기술원이라는 데서 밝힌 그 보고서가 한 280페이지 정도 돼요. 아주 대량이죠. 그리고 현지에 네. 실제로 갔다 온 데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20여 쪽이 넘는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거 전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는 제가 뭐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IAEA 보고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본 거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망라하고 있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좀 일부 우리 국내에서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IAEA의 보고서를 추인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뭐 비판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희 과학자들이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하는 것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80쪽 분량이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이 너무 많습니다. 필요하기 예. 때문에 예.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추가 설명도 좀 그렇죠. 필요할 것이다. 아까 예. 추인 이런 표현 쓰였는데 IAEA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좀 표현도 뭐 있거든요. 일부에서 그런 이제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일본 정부의 의사를 그대로 IAEA 보고서가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된 네. 바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IAEA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기관이고 또 IAEA 안에 TF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또 우리 그 연구원도 독자적으로 또 해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치부해버리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언론에선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런 단어도 좀 눈에 띄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 하지만 또 최종 결론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판단을 유보하기도 했는데 네. 전문가로서 이번 오염수 방류 문제 계속 줄곧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문구가 눈에 띄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IAEA 보고서를 이제 그 기시다 총리한테 네. 전달하면서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네. 그리고 방류를 하기 전, 그다음에 방류 중에 방류 후에 계속적으로 리뷰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게 도쿄전력에서 그 목표로 설정한 것만 해도 2051년까지 정상적으로 자신들이 계획한 스케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2051년인데 네. 아마 이제까지 그 과정을 본다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불축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경우는 방류의 기간도 훨씬 더 길어질 것이고 이 방류가 목적이 아니라 폐로를 위한 목적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폐로 작업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네. 조금 더 관심을 더 그런 방향에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불측의 사태라고 하셨거든요. 예. 불측의 사태. 그런 변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뭐 지금 그 알프스에서 이를테면? 처리된 물을 이제 그 바닷물로 더 희석해서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네, 네. 한 1km 정도의 터널을 지금 지하에 파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밸브도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어떠한 그 상정하지 못한 사태가 있어 밸브에 고장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년, 40년 오랫동안 계속될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방류를 중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잘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측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걸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외무상 같은 경우는 이번 보고서, 우리의 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다소 원론적인 얘기로 들리는데 속내는 어떻게 좀 해석하겠습니까? 아마 일본 정부 내에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아마 깊이 있게 지금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거든요. 그래서 IAEA 보고서가 이게 안전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들의 우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또 IAEA도 그 사무총장도 했고 일본 정부 네.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류를 언제 시작할 것이냐 하는 그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한국이나 중국이나 태평양 도서국가 같은 그런 국가들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도 네. 중요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국가들의 우려, 주변 당사국, 인접국 우리를 포함해서 그런 우려를 좀 의식하고 있는 IAEA 그 사무총장이 저녁에 한국에 올 예정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염수 관련해서 광폭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도 좀 의외였는데요. 그 IAEA 홈페이지에 보면은 쭉 짤막한 한 5분 정도인가요? 그 영상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네. 4일날 기시다 총리한테 결과 보고서를 전달하고 나서도 또 일본 기자클럽에서 간단 30분 정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했듯이 IAEA는 이거를 결정한 해양 방류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하는 것이고 일본 정부 요청에 의해서 그런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를 리뷰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해양 방류 결정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기가 수장으로 있는 IAEA가 국제적으로 이제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할 것이고 네. 우리 정부도 우리 기존의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달을 하고 IAEA도 우리 정부에게 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데는 얼마나 좀 도움이 될까요? IAEA 최종 보고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IAEA에서도 보증서가 하나 나왔고 또 우리가 낸 어떤 결과도 일본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보증서가 하나 더 생긴 셈이라고도 한국의 보이는데 입장의 경우는 이제 보증서라고까지 말할 수 없는데 우려를 가장 크게 네. 나타냈던 국가고 또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또 실제로 우리가 시찰을 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예. 다양한 문제를 또 제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또 답변을 또 받았고 아직도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충분히.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뭐 보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국내적으로 본다면 절차적으로 오늘 사전에 방류를 하기 전에 설비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나 하는 건 점검 결과가 합격이라는 이제 말 그대로 일본 국내에서 절차적으로 본다면 교부증을 받았거든요. 네. 또 IAEA도 국제 원자력 기구의 경우도 일본 정부 요청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는 이제 뭐 완성이 됐다고 할까요? 그런데 일본 국내 그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우려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을 하고 이해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보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언제 방류를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할 것이고 네. 오늘 정부가 발표했듯이 구체적으로 이제 방류를 언제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할 때는 구체적인 아마 방류 계획도 같이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본다면은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보고서가 나왔다, 이제 끝이다, 바로 방류를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것과는 조금 네.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로이터에서 전문가 한두 명이 우려를 나타낸 듯 이런 시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보고서 자체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서의 작성에 IAEA 스텝도 참가를 했고 11개 국가의 전문가들도 참가를 했기 때문에 네. 모든 그 과학자들이 거기에 참가했던 실무자들이 완전히 일치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 중국 학자도 뭐 참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네. 자국의 입장을 조금 더 반영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보고서에 대해 조금 이의를 제기했을 가능성은 또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전에 중국 언급하셔서 중국 같은 경우도 성급하게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유감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을 중단해라 이런 점을 중국은 촉구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대응과 맞물려서 중국의 이 같은 반응은 어떤 좀 변수가 될까요? 아마 중국에 대해서도 아마 설명을 계속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지난번에 하야시 외상도 중국을 가서 이 네.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근데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설명을 하겠다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평행선을 갔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아마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요. 외교장관 회담이 조만간 또 ARF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그런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런 뭐 외교장관 혹은 정상 간의 회담 기회가 있다면은 아마 설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뭐 한일 간에 워낙 다양한 이슈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하나만 놓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각적인데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전상의 이유로 일본 10개 현의 식품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중일 관계는 어떻습니까? 중일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아마 중국의 경우는 일본이 이 방류를 하지 말라는 자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네. 아마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규제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히토류라는 게 있죠. 반도체 네. 생산에 꼭 필요한. 2010년도에 이제 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하고 중국의 어선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선원을 일부 억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중국이 히토류의 수출을 일본에 금지했던 경위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은 중국은 뭐 수입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의 규제, 뭐 반발 통해서 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본 원자력위원회의 입장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언제든 방류가 가능한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다라면서 올여름을 언급하기도 했고 일각에선 다음 달 방류 시점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놓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찬성이 한 45%, 반대가 40%. 일본 민영 방송의 이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일본 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좀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본 내 여론은 어떨까요? 그렇죠.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국내에서 가장 반발을 하고 있는 게 후쿠시마 현 주변의 어업 관계자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는데 그분들은 과거에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얻지 않고는 오염수 일본에서 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걸 문서로 약속한 적이 있는데 일본 네. 정부가 그걸 어겼어요. 그런 것에 대한 반발,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지금 계획된 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일본 정부가 책임을 갖고 할 것이냐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어업 관계자의 경우는 가장 큰 게 이제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피해죠. 그래서 소위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풍평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네. 어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민들,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 국내가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불측의 사태라는 변수 안에 일본 내부 이런 반대 여론도 포함이 됩니까? 아마 그거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 거고요. 일본 정부가 결정을 했고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134만 톤 정도가 지금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게 전부 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전 기준에 부합한 것이냐면 꼭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정부 발표에 의하면 그중에 한 31% 정도가 부합하고 나머지는 이제 부합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처리 과정을 계속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134만 톤이 전부 다 방류하기에 적합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측의 사태라는 거는 그러한 상황들이고 방류 전, 방류 중에도 이러한 것들이 농도의 문제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방류를 중단해야 되거든요. 네.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을 때 바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계적인 문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 또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 이런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난다면 아무래도 오염수 문제를 언급할 텐데 기시다 총리도 국내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원론적으로 본다면은 일본의 경우는 기시다 총리가 늘 얘기하는 게 투명성을 갖고 설명을 이해를 얻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IAEA의 경우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네. 그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 얘기했듯이 존중을 한다. IAEA 보고서에 존중한다.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국민의 안전 이게 가장 최우선적이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아마 우리 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 IAEA도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 이제 상주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류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정부도 긴밀하게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IAEA 사무총장이 한국에 와서 야당 의원들도 만나보고 싶다라고 아까 기자가 전해줬거든요. 그건 네. 어떤 함의가 있는 걸까요? 저는 좀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사무총장이 늘 얘기했던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에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자신의 말에 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야당 혹은 야당인과를 포함한 여야의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이제 몇 시간 뒤에 한국에 와서 최인접국인 한국의 어떤 분위기를 어떻게 읽고 갈지 주목됩니다. 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